강릉 한 문화광조에서 시작된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서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린 데 이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고 도내에서도 주말과 휴일 사이 7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3일 많은 양의 눈이 내린 데 이어 14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한동안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건강관리 등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오는 29일 국민권익위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립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번 심사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영동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까지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강릉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 시민 전수 검사에 나섰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차량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마스크 내리시고요. 코하고 입에 면봉 넣어서 검사할 거예요. 우선 목안에부터 할게요. 입 벌려주시고 소리 내보세요. 강릉시가 지역 연쇄 감염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겁니다. 강릉시는 이곳 아이스아레나 주차장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20만 명이 넘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검사는 강제성은 없지만 먼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뒤 무증상자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4,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금의 의심 증상이 있거나 또 발열이 있거나 또 인후통이 있는 경우에 바로 즉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거나 보건소로 오시면 검체 채취를 즉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긴급성을 선생님 판단을 해서 조금 긴급을 요한다가 싶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산병원으로 전원 검체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서는 문화원 강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5일 만에 확진자가 20명가량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릉시는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문화원 강자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자들이어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0번 환자가 먼저 진단이 됐었고요. 그다음 42번 환자가 진단이 되면서 이 40번 환자의 경로가 42번 환자에게 비롯됐다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됐고요. 사실 40번 환자가 기타 검사를 받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분 증상이나 조사일로 봤을 때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 같은 확산세가 지역을 넘어 인근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동해시에서는 13일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강릉 옥계 목욕탕 관련 확진자 가족으로 나타났고 양양군 확진자도 강릉 주문진에 있는 대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에서 시작된 영동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동해안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주말 하루 동안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도내에서도 사흘 동안 7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에도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이 같은 확산세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도내에서도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20여 명, 지난 11일 이후 사흘 만에 무려 70명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190명이 넘습니다. 도내 확진자 입원 치료가 가능한 음압 병상이 201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전체 환자 중 70%는 전담병원에 입원 중이고 나머지는 춘천과 경기 충청권역의 생활치료센터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갈수록 늘어나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강원대병원에 3개뿐이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안정적인 병상 확보를 위해 의료원 전체를 비울 등 사전 예보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강원도만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의료원이라든지 각 전담 그 병원의 환자, 그다음에 의사들에게 이런 상황을 미리 알려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의료 인력 확보도 비상입니다. 최근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강릉시는 하루 1,000명 이상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 11일 음압격리병상 의료 인력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삼척과 영월 등에서 8명의 의료진이 한 달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삼척의료원에서 4분이 가시고 영월의료원에서 1분, 도재활병원에서 2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시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민간 간호인력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냈거든요. 강원도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뿐 아니라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연말 소모임과 수도권 거주 가족의 도내 방문 교류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15일 자정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13일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14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강릉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앞서 속초시도 14일 자정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1월 양양군 일대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와 사업 노선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항의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주말 도 전역에 큰 눈이 내린 이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수은주는 14일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빙판길 교통사고와 냉해 예방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강변 산책로와 도로 주변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13일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도 전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14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도로와 그늘진 곳은 눈이 채 녹지 않고 얼어붙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출근길 운전자들은 신경을 바짝 세우고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추위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춘천을 비롯한 영서 북부 지역의 낮 기온은 영하권을 맴돌았습니다. 북서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륙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8도 이상, 동해안은 5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목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강원 내륙과 산지가 영하 15도 내외, 강원 동해안은 영하 5도 이하로 낮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농업 냉해 피해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비닐하우스나 축사를 관리하는 농민들은 며칠 동안 이어지는 강추위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비닐하우스와 인삼 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강지주 설치 등 시설 장비를 수시 점검해 주시고 과일나무 피복과 시설작물 난방으로 한파 피해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파는 17일부터 점차 풀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네,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극심한 겨울 추위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단기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심다희 기자입니다.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릅니다.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추위를 막아봅니다. 마스크 사이로는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손도 많이 시리고요. 귀도 많이 시리고
마스크 썼을 때 좀 김도 많이 서리고. 안에 지금 이제 두둑하게 지금 입어갖고 지금 몸체가 지금 많이 불어 있어요. 눈이 그치고 찾아온 영하권 한파. 더 큰 걱정은 코로나 확산입니다. 이렇게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의 활동성과 또 전파력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4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확진자 수. 이번 달 12일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면서 불과 한 달 만에 확진자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겨울철과 맞물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냉장고 온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수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20도가 되면은 훨씬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한 2개월 이상 뭐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동식품에서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운반되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추운 날씨에 산밀, 즉 밀집, 밀폐, 밀접한 실내 공간에 시민들이 모이는 것도 코로나 확산의 이유입니다. 이제 밖에 추우니까 환기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보다는 이제 실내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내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 사람들이 모여서 남은 12월은 작년 이맘때보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춥더라도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강원도가 5년 연속으로 자연재난대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과 대응평가에서 강원도와 고성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과 관계기관 협조체계 유지 등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온 강원도는 2016년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대학교가 탄력 정원제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는 학령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학생 충원률을 바탕으로 학과별 입학 정원을 조정하는 탄력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과대학과 학부, 전공 간 경계를 허무는 미래융합 가상학과를 올해 13개에서 18개 전공으로 확대합니다. 강원대는 이 밖에도 일반인이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이수하면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주는 학점당 학위제를 거점 국립대 최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제군 2차 재난기본소득이 오는 28일부터 지급됩니다. 인제군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군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28일부터는 인제 채워 드림카드 충전 방식을 통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 접수를 당부했습니다. 춘천시의 수소교통복합기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국토부가 공모한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2년부터 국비 등 모두 200억 원이 투입돼 하곡리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단계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제2버스 공영차고지와 대형 수소 차량 충전시설, 자기 소비가 가능한 500kW 발전 설비인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이와 함께 수소버스 관광 셔틀 운영과 공유형 수소차 전용 정거장, 홍보관 등 부대시설도 조성됩니다. 삼척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오는 16일에는 성내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17일에는 삼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미세먼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측정 등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율정비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고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는 조기 폐차 지원을 안내할 예정입니다.